세상을 바르게 보는 눈, 미를 향한 열정 모두를 위한 중심 잡힌 이야기 신경민의 시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경민의 더 멘트. 오늘은 관세 협상,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 끝나면서 환영과 축하, 찬송가가 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지뢰밭은 남아 있습니다. 잘 따져보고 대비해야 할 때인데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3,500억 달러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습니다. 지나고 보면 트럼프가 양보할 생각이 아예 없었던 숫자로 보입니다. 트럼프가 전 세계로부터 1조 달러 넘게 끌어오자면 한국에 거액이 필요했고 우리 대응을 보고는 밀어붙이자라고 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8월 25일 한미 정상회담이 못내 아쉽습니다. 3,500억이란 숫자와 그 숫자의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협상을 할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였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8.25 정상회담에서 3,500억을 거론할 상황에서 우리 측이 민간 투자 1,500억을 더 얹으면서 트럼프에게 확신과 자신감을 준 것 같습니다. 이 액수는 일본의 5,500억 달러와 유럽연합의 9,000억 달러에 비교하면 경제 규모로 봤을 때요, 어처구니없이 큰 액수인데다가 한국 정부가 2,000억 모두를 부담하라는 아주 불리한 조건들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액수는 크지만 기축통화국이죠. 그리고 기술력이 탄탄합니다. 유럽은 한 나라로 나누면 300억에서 6, 700억 정도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우리 경제 규모로 적당한 액수를 생각하면 일본과 비교해서는 정부와 민간 합쳐서 1,500억이나 아니면 2,000억 달러 정도? 그리고 유럽과 비교해 보면 500억도 사실 많습니다. 더 중요한 건 정부 부담 2,000억 원이 너무 가혹하다는 겁니다. 자, 살펴볼까요? 원래 3,500억 달러의 구성은 2,000억 더하기 필리조선소 투자 1,500억이었으니까 이번 협상의 주안점은 2,000억 원의 포트폴리오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한국은 정부 부담으로 현금을 소액 내고 보증과 대출로 메우는 포트폴리오를 생각했죠. 반면에 미국은 확실한 물주인 한국 정부가 모두 그것도 현금으로 내야 한다는 방안을 밀어붙인 겁니다. 트럼프는 한국 민간에게 이미 투자를 끌어냈죠. 그리고 앞으로 더 내게 할 수 있는 묘안과 보관이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내라는 겁니다. 다만 막판에 미국은 1년에 200억씩 10년 동안 분할한다는 내용을 양보해 준 겁니다. 한국은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트럼프도 사라질 것이라고 희망과 속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요. 이런 한국의 속내를 꿰뚫은 미국은 트럼프 임기인 29년 1월까지 투자 약정을 완성하라는 못을 하나 더 박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이 잘한 거죠. 그런데 트럼프가 8.25 회담 직후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그것도 업프론트 일시불 성금으로 내라고 연석으로 공언을 했잖아요. 이건 지금 보면 협상 기법이고요. 협박에 해당합니다. 3,500억이라는 이 숫자는 한국 파산을 의미하는 액수이고 방안이라는 걸 미국 조야와 트럼프가 다 알거든요. 필리조선선 1,500억 투자에선 트럼프가 갑자기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여기서 해라 라고 언급을 하면서 암초가 생겨났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을 필리조선소에서 지으려면 완전히 도크를 개조해야 되고 투자 내역을 전면 재검토해야 됩니다. 얼마가 더 들어갈지. 더 근본적으로는 필리조선소에서 잠수함 건조가 언제나 가능할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3,500억에다가 추가 요인이 생길 수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200억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3,500억에 비교하면 한참 적은 액수니까 정부는 이 대목을 지금 홍보의 포인트로 삼고 협상에서 성공했다고 자찬합니다. 하지만 200억 달러, 28조, 30조에 가까운 돈이고 예산에서 외환으로 준비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걸 10년 내내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 SOC 투자에 해당하는 큰 돈입니다. 김용범 실장은 8.25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언론에 나와서 우리가 최대로 조달할 수 있는 외환이 한 해 200억 달러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액수도 쥐어짜야 된다는 뜻이겠죠. 외환 이자로 챙겨본다는 보관을 갖고 있지만 외환 사정이 항상 좋다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갈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돈이 장기간 흘러서 나간다면 우리 살림 어딘가가 무너지겠죠. 그리고 이 주름살이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게 나타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좋아만 할 일이 아니란 뜻입니다. 투자금의 운용과 이익 배분은 제대로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이 큰 돈이 어떻게 굴러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익이 난다 해도 반씩 나누는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이익이 날지 아니면 이익이 난다고 얘기를 할지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한국 기업가 근로자 참여 문제 이건 오리무중이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구조이고 미국 그것도 트럼프가 마음대로 하는 사업입니다. 트럼프가 협상 타결 직후 SNS에 한국 민간으로부터 6천억 달러를 투자받았다고 언급했죠. 우리가 지금까지 공식으로 얘기한 액수를 보면 첫 단계 관세 협상에서 민간 투자 1,500억 이거 얘기했죠. 그리고 8.25 정상회담에서 다시 민간 투자 1,500억을 약속을 했고 인도의 변심으로 구매가 현저하게 줄어든 미국 천연가스 1,000억 수입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4천억이 되는 거죠. 공식으로 얘기한 겁니다. 전후에서 한국 재벌의 투자 약속이 몇 건 있었고 앞으로 추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트럼프 특유의 블러핑이 물론 있었겠지만 6천억 달러가 완전히 지어낸 얘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현실화된다면 우리 민간 투자는 당분간 모두 미국으로 가야만 합니다. 이번에 스와프는 씨알도 안 먹혔죠. 외환 사정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이건 위험 요인입니다. 한국 사정을 미국 정부가 봐주려 하지 않는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자동차는 만족스럽지 않지만 관세가 일단은 내려갔죠. 그런데 철강, 알루미늄 그리고 반도체 관세는 우리 주장이 먹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의 지지 기반인 철강 근로자를 살리기 위해서 한국 철강과 알루미늄은 빈사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큰일이죠. 반도체의 경우 미국이 대만과 협상 중이기 때문에 이건 두고 보자고 얘기를 한 것인데 우리가 성급하게 대만 수준이라고 공언을 하면서 아전 인수로 약간 오버를 한 거죠. 러트닉 상무장관이 명백하게 부인하면서 우리 체면에 상처가 났습니다. 반도체 관세는 오히려 7월 말 협상보다 후퇴한 셈입니다. 더 중요한 대목은 농축산물에서 나타났습니다. 미국은 일관되게 한국이 모든 시장을 개방했다고 공식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또 거듭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또 농축산물을 지켰다는 발표를 되풀이했고요. 우리 발표에 믿음이 가지 않는 대목입니다. 한국과 미국 지도자들은 에이펙에서 관세 투자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국내와 국제적으로 비판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대통령이 모두 에이펙을 정치적 데드라인으로 삼아서 득점을 노렸고 결국 성공했습니다. 거기다가 한국 대통령은 핵 추진 잠수함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는데 이걸 공개적으로 거론을 함으로써 협상 타결의 효과를 높이는 배경으로 충분히 써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아주 오래 걸리고 굉장히 복잡한 이슈라서 다음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정상회담 공개 발언에서 한국 대통령이 직접 잠수함 문제를 언급하고 중국, 북한의 위협을 함께 포함시켜서 얘기한 점이 이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직후에 실수였다고 변명하는 일련의 과정은 좀 잘 짜여진 외교로 보입니다. 미국에게는 일단 믿음을 줬죠. 국제적으로는 앞으로 큰 장기 현안이 될 게 너무 분명합니다. 에이펙 회의가 데드라인 역할을 한 거라서 일단 서둘렀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협상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팩트시트건 합의문이건 문건이 나와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그 뒤에 운용을 해봐야 진짜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도 엉터리 브리핑은 다시 나와서 이건 제가 거론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7월 말 1차, 또 8월 말 정상회담 2차, 그리고 이번 10월 말 3차 찬송가를 지금 부르고 있지만 지금은 더 열심히 치열하게 계산기를 두드릴 때지 찬송가를 부를 때가 아닙니다. 만약 대미 투자 9천억 달러가 현실화된다면 우리 민간과 국가 경제는 거의 미국에 예속된다는 뜻입니다. 미국만 바라봐야 됩니다. 다각화, 다변화 이런 경제적 목표는 어떻게 될까요? 한국 일자리와 제조업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국 이외 나라와 거래와 투자를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무서운 미래 그리고 곧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전문가와 언론은 조용할 뿐더러 찬송가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당장 지금 그리고 다가올 미래의 민관 군정이 모두 힘들어집니다. 트럼프 시대를 맞아 한반도에 부는 심상치 않은 기류를 맞아서 우리 모두가 진지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알던 미국, 익숙했던 미국은 이미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